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 바뀌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존감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길러지는 걸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저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요.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 눈치를 많이 봐요. 이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단순히 타고난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 가능한 능력, 즉 길러질 수 있는 기술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새로운 운동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요. 자기 존중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요, 마치 두발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잡지 못해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두 발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죠. 운전도 똑같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똑같고요. 자기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존중해야지 라고 마음만으로 다짐한다고 바로 몸에 익혀지는 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고 어색해도 반복해보는 작은 연습들이 쌓일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존중의 필요성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좀 더 존중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동기와 행동을 구분합니다.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심리적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만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이 이론은 우리가 행동을 오래 유지하려면 단순한 외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감각, 이 자율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그 행동이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존중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존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반복이 가능해지고 습관적으로 자리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내적 동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죠. 그런데 동기만 생겼다 해서 멈추지 않고 아주 작더라도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적 동기부여가 되고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힘을 받기는 하지만 행동을 바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종이에 나의 강점이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적어보는 활동은 머리로만 아는 필요성, 자존감의 필요성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나는 그냥 나의 장점들이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으로 대신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것을 글로 직접 쓴다라는 것은 감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하는 것은 훨씬 더 행동적입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도록 이끄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종이에 감사한 점을 5가지 적는 간단한 활동. 사실 5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면 1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라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이로 직접 적어보는 것이 베스트고요. 그것도 어렵다라면 일기 앱이나 감사 앱을 깔아서요. 앱에 기록해보는 방법, 타이핑을 해보는 방법, 그것도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그것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단 소리내서 말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해보시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행동에 대한 실천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고 긍정 정서를 강화하고요.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신경 가소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하고 강화하는 거죠. 자기 존중하는 행동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요, 뇌는 점차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습관에 맞게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뿌리내리려면 평균 90일에서 100일 정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습관 행동을 개선하는데요, 담배를 끊겠다, 또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겠다, 이런 바꾸고 싶은 행동을 실천할 때 첫 2주가 정말 중요한 변화를 돕는 1차 습관이 되고요. 이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몸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90에서 100일 정도, 그러니까 약 3달 이상이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몸이 체화되고 습관이 형성됩니다.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약 3개월 꾸준히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실천한 내담자들이 자기 존중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었을 때 3개월을 꾸준히 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 쉬운 것은 아닌데요. 실천을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저도 습관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2주 마의 구간을 넘어서 3개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몸이 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 존중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존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내적 동기가 행동을 하도록 쉽게 이끌지만 행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지속적으로 특히 3개월 이상은 해야지 몸으로 체화되어서 자존감을 높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자기 존중을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자존감을 일상에서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물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